Robinhood, could they have chosen Solana to build on? Yeah, but they chose an ETH layer too. Kind of, because that's what, as you and I know, go into any single investment bank or hedge fund on earth. Yeah, I do. I've said this for a long time. I mean, as you know, my main bet has been Sui for a while, and before that, Solana. I think the next phase of Bitcoin dominance, we've seen the ETH rotation trade. That's good. The catch-up is happening. Okay, once it gets into kind of mid-value versus Bitcoin again, then I think we'll see the rest of the space utterly ignite. And we've got some mega narrative like AI. Makes it pretty easy game to make money in. And you're starting to see it sucking more and more people in. I've had this everything code thesis for quite a while now. But generally speaking, the crypto space has understood the basement of currency versus inflation, which is what TradFi thought of. 시장은 지금 바나나존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라울팔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회장합니다. 그들은 싼 것에 몰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포기합니다. 라울팔은 이것을 멍청한 투자라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나나존 진입을 가늠하는 체크리스트, 기관이 추적하는 돈의 흐름, 그리고 단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로테이션 실전 전략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의 생존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Okay, so you're new to crypto. Welcome to crypto. Oh my God, Bitcoin, I can't buy that. It's $116,000. I can barely afford lunch. Ethereum, well, that's pretty expensive. Oh, but XRP, I've heard about that. I saw some videos on YouTube. It's $3. BNB, well,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one is. Solana, $175. Oh, but Doge, Elon likes Doge. It's 22 cents. And Cardano, I've seen tons of videos. It's 78 cents. You can see what happens because we've all done it too. So that's my general thesis, that the anchoring bias of price is a real thing. 바나나존이 열리면 늘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조용하던 커뮤니티가 누가 이걸로 10배 벌었다더라는 소문으로 들끓고 사람들은 앱을 켜 가장 빨리 오르는 코인을 쫓기 시작하죠. 문제는 그들이 가치가 아닌 심리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A코인이 지금 오르고 있다. 내 주변 말고도 커뮤니티 보니까 너도 나도 다들 이걸 산다 또는 샀다더라. 이거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이 세 가지가 초보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인 개당 가격이 싼 것처럼 보여도 싼 게 아닙니다. 도지코인은 0.2달러지만 시총은 수십조 원이고 XRP와 카르다노 역시 한 개당 가격은 낮지만 시가총액은 이미 대형 코인입니다. 이미 너무 커져서 10배, 100배 상승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도 가격이 싸 보여 진입하면 거의 언제나 그 순간이 고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초보가 아닌 전문 투자를 하는 개미들도 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워 각자만의 투자 방식을 확립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량, 시총, 1일 거래량, 트랜잭션 수, 거래소 내부와 외부, 입출금 흐름, 커뮤니티 활성도 등 각자만의 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이 겉보기엔 체계적이지만 실은 대부분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지표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죠. 결국 초보든 경험자든 대부분은 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가격과 심리에 끌려 가장 뜨거운 순간에 진입하고 유동성이 빠지는 순간 폭락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라울팔이 말한 멍청한 투자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울팔은 말합니다. 바나나존에선 모든 게 동시에 올라간다. 합리성은 사라지고 유동성이 전부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인지 판단하려면 바나나존, 즉 모두가 오르기 시작하는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7가지 신호 중 5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지금 바나나존의 문턱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더 이상 비트코인이라는 안전자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점차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알트코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현상은 과거 사이클에서도 항상 불장 초입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시총 대비 이더리움 시총 비율의 상승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추격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기관과 고래들이 보다 높은 위험 자산에 자금을 싣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이 시점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그리고 곧 전체 알트코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테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급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곧 시장에 들어오기 직전의 현금입니다. 따라서 테더나 USDC의 유통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면 이는 곧 시장에서 대기 중인 매수 자금이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장은 언제나 이렇게 현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가 선행된 뒤 본격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온체인 활성 지표의 급증입니다. 활성 지갑 수, 트랜잭션 수, 그리고 백스 거래량 같은 지표들이 평소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투기적 관심이 단순한 구경을 넘어서 실제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불장 직전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불씨를 당기는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투자자 심리 지표입니다. 구글 검색량이 폭등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앱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며 SNS상에서 특정 코인들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곧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은 점점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앙거래소로의 순입금이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실제 현금이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말이 아닌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동성이 실제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불장이 현실화되기 직전의 마지막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거시경제 유동성 환경의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요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M2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지, 둘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셋째,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로 돌아섰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나타난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파도가 다시 밀려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바나나존의 불꽃에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7가지 중 5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동시에 치솟는 바나나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개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나나존의 초입,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돈의 출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던 시장에 리테일, 즉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죠. 이 순간부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얇아서 기관이나 고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대로 시장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개미 자금이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미들의 돈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유동성은 두터워지고 변동성은 폭발하며 고래들의 흔적은 흐려집니다. 거대한 손자국 대신 수십만 개의 작은 손들이 시장을 동시에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관들은 개미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삼습니다. 그들이 매일 모니터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대기 자금의 증가를 알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실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앙거래소 신규 입금량, 실제로 개미들의 투자 움직임이 활발한지 체크할 수 있는 온체인 신규 지갑 수, 백스 거래량, 레버리지 포지션 급증을 알려주는 펀딩비, 오픈 이자,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과열의 신호와 같은 SNS 및 구글 검색량. 이 모든 데이터는 곧 개미가 지금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기관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성을 풀고 스프레드를 조절하며 자신들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정밀하게 맞춥니다. 개미의 진입은 곧 기관의 출구 전략이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이 시점부터의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가치 판단의 공간이 아닙니다. 심리 전쟁이자 유동성 전쟁의 장이 됩니다. 개미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더 빨라지고 더 요동치며 그리고 더 쉽게 조종되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본격적으로 바나나존의 불장이 시작되면 시장은 광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불길 위에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이 더 활활 타오를지 한순간에 꺼질지는 이 바람이 결정합니다. 라울 팔은 말했듯이 모든 자산 가격의 궁극적 원동력은 유동성이다. 그리고 그 유동성을 바꾸는 핵심 변수는 단 3가지입니다. 금리와 달러, 그리고 경기 사이클. 유동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져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고 특히 고평가된 성장주와 코인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출이 쉬워지고 레버리지 자금이 다시 풀리면서 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이야말로 유동성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촉매이며 불장과 하락장을 가르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유동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변수는 달러의 흐름, 즉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전환되면 전 세계 신흥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달러로 빌린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부담을 피하려 자본은 달러로 회귀하고 그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달러 강세는 곧 크립토 약세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야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따라서 크립토 불장이 이어지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유동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번째,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위험자산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자금은 주식, 크립토에서 빠져나가 채권, 현금,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조차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급락을 피하지 못하죠. 과거 사이클에서도 경기 지표가 꺾일 때마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라울 팔은 말했습니다. 유동성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하지만 그 유동성을 바꾸는 변수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바나나존이 시작되면 눈앞의 급등에 시야가 가려지기 쉽지만 금리, 달러, 경기라는 세 가지 바람의 방향을 먼저 읽는 것이 진짜 고수로서의 한 걸음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죠. 시장은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유동성에는 늘 같은 순환 경로가 있다. 즉 돈의 유동성은 언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순서로 흘러가며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일 때 시장 전체로 불이 번져갑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은 시장을 앞서 움직이는 힘입니다. 바나나존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전략은 단 100만 원으로도 바나나존에서 생존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토대입니다. 초기 자본의 60에서 70%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배분하세요. 이 두 자산은 시가총액이 크고 변동성이 낮으며 유동성의 첫 파동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바나나존의 광기 속에서도 버티기 위한 생존 자산입니다. 시장의 광기가 퍼질수록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토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다음 파동이 시작되면 솔라나, 수이 같은 대형 레이어 1 체인의 자산의 20-30%를 분산하세요. 이들은 이미 생태계와 사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어 조금만 유동성이 유입돼도 곧바로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는 중위험, 중수익, 성장을 따라잡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파동은 언제나 중소형 알트코인과 밈코인입니다. 이 구간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몰리는 구간이며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극단적입니다. 이곳에선 반드시 이익금 일부만 활용하세요. 원금을 넣지 마세요. 수익이 나면 즉시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하고 남은 일부만 잃어도 되는 돈으로 계속 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간은 한 방에 수익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한 방에 전부를 잃는 사람도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략도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겠죠. 바나나존에서 살아남는 기본적인 생존 원칙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두 번째는 손절가, 목표가, 사전 설정, 세 번째는 하루 1회 포트폴리오 점검, 네 번째는 온체인 지표와 달러 인덱스, 금리 등 거시 지표 확인. 이 4가지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토대를 만들고 솔라나, 수이 같은 대형 레이어 1 코인으로 성장 파동을 잡고 소형 알트코인은 이익금 일부로만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 구조만 지켜도 바나나존의 큰 상승 파동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광기와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그 광기를 통과한 소수만이 그 사이클의 주인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큰 그림과 실전 전략을 꾸준히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댓글에 바나나존이라고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리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